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코스피가 장이 좀 쉬고 또 오늘 얘기할 게 나스닥 관련이 아니라 코스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서 조금 지금 9시 45분인데 조금 여유롭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제가 유튜버는 사실 구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사실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동영상도 같이 올리는데 거기 영상을 올리고 또 남은 거를 이제 어, 뭐랄까 유튜브 커뮤니티 탭 이렇게 쓰듯이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 거기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끼고 보니 설사님이 지난 글에 중국 코인이 비체인이랑 네오가 도지 마냥 오를 거라 하셨는데 혹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국 대장 코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총도 높고 명품 브랜드들이랑 파트너 맺는 등 괜찮긴 한데 신사원님도 위 두 코인에 투자하셨나요? 투자에 대한 안목이 넓으신 것 같아 여쭙습니다. 아예 저는 코인에 많이 잃었죠. 그래서 코인에 잃었다는 걸로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더 얼굴 처음부터 안 까고 했더니 조금 뭐가 만들기도 불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거는 접고 이쪽으로 주식 쪽으로 하게 됐는데 투자했어요 사실은. 그 월급을 부모님께 좀 대부분 드리고 55만 원을 제가 남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야기하신 뭐 비체인 네오 이런 것들 투자했는데 비체인 네오는 네오는 했는데 비체인 안 했어요. 비체인 안 하고 뭐 네오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위시 뭐 이런 것들 퀀텀 뭐 이런 것들 중국 거 왜냐면 중국 게 좋아 보이니까 그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주말 동안 금요일 날 월급 받고 토요일 날 했는데 아니 추천을 하고 싶어도 내가 돈을 벌어야 추천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비트코인 내려가면 뭐라도 올라야 퀀텀이든 뭐 비체인이든 뭐 뭐든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 코인은 일단 다 내리니까 뭐 오르는 게 있어야 추천. 내가 돈을 벌어야 추천을 하죠. 하여튼 아무것도 돈을 벌지 못했다. 결국은 10% 잃었다가 뭐 이상한 스테이블 코인에 다시 해서 10% 복구했다가 10% 잃었다가 복구했다가 10% 잃었다가 5% 복구했다가 해서 그만했어요. 그러니까 10% 잃은 것들은 다 중국 코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막 다 하락하고 있었고 한 개 두 개가 오르고 있는 엄청나게 안 좋은 장이고 지금도 오르지만 그거 올랐다가 먹은 거 다 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고 어, 안 오르니까 추천을 안 하는 거고 또 뭐 대장 코인이면 비트코인은 또 대장 미국 대장 코인인데 왜 안 올라 했을 때 답변은 뭔가 그러면 어 이제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좀 안 좋으니까 중국이 들 것이다. 그건 맞죠. 주식에서 맞고 환율에서도 맞았어요. 근데 코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는 이제 제가 코인을 안 하고 또 더 내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누가 얘기한 건 없잖아요.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둘이 관계가 안 좋긴 한데 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러시아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판 거예요. 뭐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뭐 베트남 코인 상관없이 그냥 팔았는데 그 코인들이 그냥 중국 코인, 미국 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 누가 팔았냐 말이지. 누가 그러니까 지금 코인 그래프가 그냥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토요일 날 지난주에 했을 때는 뭐 내리는 것도 있고 뭐 보합인 것도 있고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야 아 이거 보합이니까 뭐 좀 좋겠다 뭐 이건 나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내려 다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 코인이 누구 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는 러시아 예를 들었지만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돈 많은 막 몇 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코인 저거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요. 코인 저거 야 우리 돈 한 10조씩 있으니까 야 한 10명 모아가지고 100조 해가지고 저 코인 쫙 다 쓸어버릴까? 사버릴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미국, 한국이고 뭐 중국이고 국가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그 코인들의 그 국가가 무슨 상관이고 시총이 무슨 상관이고 그 사람들이 팔면 우리는 우리가 사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 거에다가 우리가 같이 가야지. 우리는 개인이니까 뭐 1억 2억도 안 되죠. 1억 2억이 호가창 하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올릴까 뭐 그 호가창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도 이제 못 올릴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돈이라는 그 차트가 다 똑같은 거 보니까 일단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가에 상관없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코인은 국가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도지코인 뭐 이런 거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이런 그 사람들이 아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사기꾼은 사기꾼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어떻게 보면 돈 번 사람이니까 사업 좋은 사업가긴 한데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도지코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어, 도지코인을 만들기만 하면 가격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구나. 머스크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예를 들어 어떤 말이냐면 머스크가 오늘 SNL 나갑니다 하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을 오늘 안 팝니다. 그럼 호가창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매도 이게. 그러면 누가 사겠죠. 계속 매수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도지코인이 100개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 그러니까 더 그런데 100개만 있다 칩시다. 80개가 제가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도지코인 좋습니다. 오릅니다 하고 저는 안 팝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원래보다 더 사겠죠. 그럼 올라가죠 가격은.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하고 올린 게 된버리고요. 그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그냥 팔면 내려가. 그리고 왜냐면 난 80개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거기 80개가 아니라 무한대 가지고 있어. 지가 만들었으니까. 비트코인 안 한 이유도 지 맘대로 가격 조정 못하고 돈 더 벌 것 같아서 했는데 뭐 돈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여튼 그래서 리플도 이게 무한대 내가 코인이 무한대 있어. 그럼 내가 안 팔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내려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코인 리플 코인도 리플 코인이 사기로 나고 잘못하다 이게 엮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같이 엮여서 들어가고 그럼 테슬라 어떻게 되냐? 테슬라는 새로운 사장 뽑으면 돼. 새로운 사장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왜냐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숏을 쳤을 때도 비트코인 숏을 쳤을 때도 나중에 이거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 진짜 돼가지고 어디 잡혀 들어가고 그 애플도 그렇잖아요. 그 누구야 스티븐 잡스가 그게는 뭐 나쁜 짓 해서 잡혀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사장에서 쫓겨나고 애플은 그대로 있었어요. 점점 망해가지고 스티븐 잡스 다시 불렀지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되다가 테슬라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거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리플과 도지코인을 보니까 좀 이건 무한대인 코인들이 사기였던 거 보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무한대는 아니지만 개수는 제한이 있잖아요. 개수는 엄청 많잖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뭐 사기의 기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올라가는 것도 뭐 누가 안 팔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하니까 우리 뭐 1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도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제가 이제 코인 다들 잘 안 하잖아요. 제 블로그에 코인 검색어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대한민국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아. 그래서 100억 분은 이제 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200억개 찍어. 그래서 100억은 풀고 100억은 그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몫으로 가드는 주는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딱 묶어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코인 하고 누가 사겠죠? 그럼 계속 올라가. 그러면 그때 한 10%를 줍니다. 팔 사람 파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또 금 내려가겠죠. 그럼 또 누가 밑에서 또 사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 또 20% 팔고 뭐 이렇게 이거 코인을 이렇게 좀 물론 뭐 진도지 코인인가 뭐 그런 사기 코인이 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기로 이용하기 참 쉽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천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돈을 버신 분은 잘 버셨고 더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사니까 내려가니까. 예, 그렇게 끝이 되고 이거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이거 끊고 해야겠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게 좀 메인 테마였죠. 급락할 거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살려고 했다고 하면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면 이날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날까지도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언제냐? 5월 31일 월요일 HMM, 하이브, SKC,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못 갈 것 같다가도 가고 못 갈 것 같다가도 가고 이런 상태죠. 지금 보면. 근데 살짝 지금은 이제 조금 그 고가에서 내려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네요. 0%.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 회사고 그때 빅히트 관련 회사였죠. 지금 1년 그래프를 보면 1년 전이랑 가격대가 비슷한데 12월 달에서 보면 거의 16,000원대에서 26,000원이니까 50% 이상 올랐죠. 녹십자 홀딩스는 나스닥 상장된다 그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막 해가지고 한번
해먹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해먹었다고 보는 게 그 고점을 유지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뭐 하루 이틀 먹고 이렇게 막 몇 프로씩 막 5%씩 내려봐. 그럼 뭐그 세력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먹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해먹고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 정도? 오늘은 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SKC SKC 같은 경우에는 어 SK 계열사네요. 네, SK 계열사고 소재 전문 기업이고, 요것도 조금 그 HMM 느낌이 비슷하죠. 1년 전에 5만 원이었다가 한번 봉우리 맞고, 봉우리가 한번 고점하고 못 가겠다 올라가고, 못 가겠다 올라가고 내려간 상태. HMM이랑, 물론 HMM이 더 많이 올랐지만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했는데, 왜 내려가냐? 물론 뭐 제가 뭐 그걸 뭐 몇백 주 가지고 있어서 내린다는 게 아니라, MSCI라고,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건데, 저도 뭔지는 몰라요. 모건 스탠리라 하니까 그 모건 스탠리 그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주가 지수 이렇게 해서 그 지수를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근데 그때 5월 28일부터 이 지수가 들어옵니다. 그 이 지수가 들어가는 게 뭐, 이 지수 들어가면 뭐 오르고 내리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수랑 ETF란 지수가 연동이 돼요. ETF는 그러면 뭐냐? ETF는 그냥 생산품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투자 못하거나 아니면 뭐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좀 특징이냐면 한꺼번에 한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HMM 이거를 샀어요. 사서 내가 이 세 개가 무조건 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가 같이 오르면 이것도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ETF가 생기면 인버스 ETF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HMM, 어, SK 하이닉스를 나는 이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숏에 있는 그 ETF에 거는 겁니다. 숏이 뭐냐? 지수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HMM,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숏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려가면 그건 오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니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돈 투자 안 할 거면 사실은. 그렇다면 이 기업들을 보니까 다 많이 올랐어. 특히 HMM, SK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딱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00원어치 사서 내가 올렸어. 한 중반 정도. 그러면 한꺼번에 31일날 팔면서 저거 숏 ETF를 사나? 그러면 나는 내가 팔면서 돈 번 건 아니죠. 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사서 위에서 팔았다 하면 뭐 그거 판 것도 있고, 여기서 거꾸로 내려서 돈 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5월 31일이라는 그 이 5월 달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6월 시작이고, 그리고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HMN 같은 경우에 더 올리기는 좀 힘들겠죠. 무조건 내리겠죠. 외국인 산 거를 팔아서 이제 현금이 됐잖아요. 그 원, 그 원화로. 그거를 어디다 쓸 거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주식에 다시 쓸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주식 할 게 없어. 미국 주식이나 나 중국 주식 요즘 좋다더라. 중국 주식 할래. 해가지고 중국 그러면 위안화로 뭐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중국 주식 할래 하면 순간 또 주식 시장은 엄청 내려가겠죠. 주식 시장 엄청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5월 31일 날 조금 이 시장이 안 좋게 엄청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걸 빼면서 다른 걸 사줘야 되는데 이걸 빼면 이제 나갈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 네 개는 아니 뭐 많이 올랐 중간에서 뭐 밑에 사신 분 팔면 되잖아요. 이제 뭐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위에서 이제 좀 내려서 하고 일단 이런 거 저는 99%의 확률로 이제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사신 분도 있겠죠. 조금 뭐 있더라도 이런 거는 손해 보고라도 더 안 손해 보면 다른 거에서 또 가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어 팔라.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한데 그러면 5월 31일 날 전에만 전에 팔아야 되냐? 죄송합니다. 5월 31일 전에 팔아야 되냐?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죠. 아니 내려갈 주식인데 5월 31일부터 내려간대. 그러면 내가 그거 정보를 알았어. 그럼 난 빨리 제일 빨리 팔고 난 다른 거 살래. 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5월 31일이니까 5월 20 며칠이야? 28일이구나. 28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내려갈 주식을 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몇 개죠? 요 네 개는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날은 5월 31일 날 엄청 팔았어요. 근데 그 6월 1일부터는 새로 막 갑자기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따라가도 절대로 안 늦다. 그렇지만 그럴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환율도 그렇고 한국보다 미국이 낮고 미국보다 환율로 따졌을 때 미국보다 또 중국이 낮고 미국보다 일본이 낮고 뭐 조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멘텀이 좀 없다. 주식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 또 안 가잖아. 그럼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차 뭐 그럼 건설이냐? 현대건설, GS건설 이것도 특수건설이가 특수건설은 그거 공약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멘텀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렇다고 뭐, 뭐 수소차, 현대 로템 이것도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뭘로 가는 거야? 아니 반도체 그거 간다며 반도체 왜 안 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동안은 중국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이제 하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좀 뭐 바이오 제작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는 추천을 드렸고, 거기 관해서 AS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 내려갈 걸 먼저 이야기를 예, 이야기를 예, 하려고 합니다. 또 요거 하고, 요거는 아마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매도라는 시스템도 이해되고, 공매도 잔고 뭐 퍼센트 뭐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자면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순위가 제일 높을수록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 메리츠 증권을 했는데, 메리츠 증권이 최근에 이미 조금 좋지가 않네요. 예. 조금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이제 우상향 곡선이고 오늘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매도 6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 개의 지수 중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6등으로 많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샀다면 뭐 1%뭐 이런 거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는 뭐 떨어지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생명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그리고 13위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거라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수에서 13번째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지 마라 말씀드리는 거고, 가지고 있다면 파는 게 좋겠죠. 예, 가지고 있다면 뭐 그거는 더 다른 종목 할 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와, 하나도 많이 갔네요. 하나 19,000원에서 36,650원까지. 오늘도 1% 정도 올랐고요. 14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강원랜드입니다. 이제 뭐 코로나 특수로 사실은 관광 같은 거 재개되잖아요. 그래서 1년 9월 달에 21,000원에서 26,000원까지 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왔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간다면 한국에 외국인들이 오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HMM은 위에서도 있고 밑에서 여기 1위입니다. 그리고 1위. 그리고 이거 얼마야? 3,000원. 이거는 10배 같잖아요. 그만 먹고 나오세요. 10배 간 거. 그리고 그 모양도 안 좋아. 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뭐 이것도 많이 갔네. 7,000원. 1년 전에 7,000원이었네. 뭐 HMM 보다가 보니까 2배, 3배 간 거, 얼마 안 간 것처럼 보이는데 2배, 3배도 많이 갔죠. 200%, 300%니까. 예, 이것도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려가려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모양. 페노션도 거의 H&M이랑 비슷하네요.
물론 뭐 이건 후발주가 더 갈 경우도 있지만 후발주랐는데 HMM이 워낙 많이 갔다 보니까 이게 3,000원인데 지금 6,900원, 두 배밖에 안 갔어요. 오히려 대장주가 더 많이 간 경우죠. 이것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는 거죠. 네, 거의 HMM이 내려간다면 이것도 같이 내려가겠죠 뭐. 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뭐 3월달에 뭔가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이제 원상 복귀를 했는데 오히려 1년 전보다 떨어졌는데요. 24,000원. 그래서 근데도 뭐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뭐 저 19,000원 이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현대해상. 두산중공업도 12월 1일 이렇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뭐 4월 달쯤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올라가는 에너지가 점점 좀 줄어드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많은 순으로 했을 때 82등인 이 지수인데 코덱스 200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82번이니까 조금 뭐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고점에서 막 엄청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포스코, NC소프트 이거를 가지고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의 뭐 반도체고 대한민국 대기업을 따르는 이런 지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매도 쳤다니까. 그러면 이걸 대한민국 다 엄청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이거를 공매도 치니까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안 사니까, 아니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나? 공매도 내려간다고 베팅을 하는데, 물론 82입니다만 뭐 82라도 좋은 건 아니죠. 없어야 좋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는 제일 그래프는 뭐 괜찮은 그래프예요. 근데 조금 8,300원에서 11,300원이니까 그렇게 갔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뭐 지금은 딱 전고점 뚫는 뭐, 그러니까 전고점이 아니라 뭐 전날 저점해서 이렇게 막 뚫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렇게 또 오늘 뚫지도 못했어요. 1.8%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데 뭐 그래프 상태는 막 나쁜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1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인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여기서 샀던 종목이 없는데 한국전력은 제가 샀습니다. 제가 아마 2만 뭐 한 4, 5천 원대 사서 조금 2만 4천 원인가 뭐 하여튼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따라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내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것도 뭐 그 이후로 못 가죠. 네. 이것도 뭐 이때까지 잘 갔으니까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블로그랑 뭐 유튜브에 댓글 다 달아주시는 거 감사히 읽고 있고요. 제가 자료 준비 1시간, 편집 동영상 촬영 1시간, 편집
촬영은 한 30분에서 1시간, 편집 1시간 하니까 주말,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이거 딱 영상 찍고 편집하고 바로 자요. 그리고 그래야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댓글은 보지만 좀 따로 뭐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튼 달아주시는 거는 모두 다 감사히 읽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뭐 하냐? 주말에는 ETF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제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게임도 안 하고 뭐 그 ETF 이런 거 분석하고 뭐 차트 보고 뭐 종목 보고 이러니까 사실은 애널리스트보다 내가 주식 더 많이 봐.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준비하는 거 시간 평일에는 시간은 짧지만 제가 그래도 뭐 영상 같은 거는 출퇴근 시에 매번 듣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막 내리는데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내리고 뭐 그렇게는 추천 안 하니까 뭐 하여튼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유튜브 댓글 구독자 1명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55만 원에서 50만 원 됐거든요. 52만 원쯤 됐는데 뭘 55만 원에서 코인에서 50만 원 됐는데 그게 또 나스닥을 그 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넣었는데 나스닥을 사면서 그 원화 결제가 돼버리면서 그것까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추천드린 종목 어떻게 됐는지 또 AS로 내일 좀 회사 일찍 마치려나 AS에서 조금 해드릴 수 있으면 웃겨 죽겠네요. 예, 좋겠네요. 예. 여튼 지수는 잘 안 가니까 여러분들 잘 간 거도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를 좀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